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8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면서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가파른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2030년씩 걸리는 과정을 우리는 78년 만에 겪고 있으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더군요. 이런 변화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보면 결국 세 가지가 가장 크다고 느껴집니다. 출산율 하락, 평균 수명 증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죠. 특히 출산율이 거의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은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인구 구조 전체를 뒤흔들 주요 변수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인구 피라미드는 빠르게 역삼각형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속도입니다. 이미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흐름은 훨씬 더 가속될 전망이라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같은 문제가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령 부양비도 계속 올라갈 텐데, 이는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할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가 국가 재정에도 큰 압박을 준다는 점은 누구나 직감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지방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현실이 되었고, 인구가 줄어드는 동시에 고령층만 남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지방 소멸 같은 무거운 표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지만 여기에도 고령층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 구조 속에서 돌봄 문제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여성 고령층의 증가입니다. 여성의 기대 수명이 더 길다 보니 초고령층에서 여성 비중이 높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 증가, 고독사 우려, 주거의료 돌봄 수요 급증 등이 심각한 우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이나 건강관리 문제는 개인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고령화가 한국 사회에 주는 영향은 단순히 노인이 많아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노동시장, 의료, 복지, 주거, 금융 등 사실상 모든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구조적 변화로 느껴집니다. 많은 고령층이 경제적 이유로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을 보면서 단순히 은퇴 이후 여유로운 삶이라는 이상적인 모델이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고용시장 상황을 보면 이분들이 경력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고 결국 저임금 단순 노동에 머무는 경우가 많죠. 이는 고령층 빈곤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반면 의료와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 지출, 요양 서비스, 방문 간호, 스마트 케어 등 모든 영역에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국가 재정과 사회적 인프라가 이를 버틸 수 있을지가 큰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고령층 주거 정책, 방문, 돌봄 강화, 의료체계 개편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민간에서는 실버타운이나 헬스케어 기술, 로봇 돌봄 같은 실버 산업이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진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의 고령화가 단순한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는 분명 위기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장과 혁신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대한 흐름에 맞춰 노동복지주거의료기술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재설계할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한국은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